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시간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요 바로 앞 시간에 저희가 고성국 박사님과 네. 박원순 변호사님 얘기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민주당이다. 예.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단일화하고 나서 박원순 변호사에게 입당을 요구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초반 박원순 변호사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 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박원순 변호사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박원순 변호사대로 민주당 대표실 오라고 해서 거기서 민주당이 꼭 있어야 된다. 뭐 입당하라는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자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 자세 가지고 예. 박원순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은 박원순 변호사가 민주당한테 가는 형국이 아니라 예. 민주당이 박원순 변호사한테 가는 형국이어야 하는데 예. 그런 자세를 취할 만한 머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 배포도 안 되고 예. 아량도 없고 방송 끝내야겠는데 빨리. 네. 그런데 또 딜레마는 뭐냐면 박원순 변호사에게 이것이 결국 박빙이 될 텐데 예. 2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프리미엄 이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묘안은 박원순 변호사가 2번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요 정도 스탠스. 그러니까 입당이라는 형식인 하나 입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번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2번 전통 지지자들 그리고 꼭 지금 민주당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기대가 자기 뒤에 있잖아요. 그 기대를 안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도 좀 빌리겠다. 예. 이런 스탠스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이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 예. 그리고 본선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이 길어서 졸려올 뻔했어. 나도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 이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을 텐데. 내가 옛날에 진작에 아주 좋은 내용을 설명할 때 앉아서 조른 거 기억나세요? 닭 먹었던 것도 생각나요? 그게 얼마 안 됐지만 약 한 두세 달 되는데 내 두세 달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오늘 드디어 보복을 해주네. 제가 한 1분이 넘어가면서 양반이 안 듣고 있구나. 어차피 안 듣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독서도 안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걸 진짜 믿어요. 이게 컨셉인 줄 모르고. 제가 남의 얘기를 참 잘 듣습니다. 제가 알아요. 안 들어요. 제가 이게 컨셉이에요. 아니, 첫 마디가 나오면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 뒤에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얘기 한마디만 하면 뭔 질문을 하는구나. 근데 고성국 그분 아직도 평론해? 틀리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 험난한 그 평론계에서 정치 평론 누구나 안 하잖아요, 요즘.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남는 것을 보고. 근데 어디 가서 우리 없을 때는 꼭 우리가 한 내용을 꼭 다시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하더라고. 그거는 맞는데 자기가 독창적으로 얘기한 건 다 틀려. 어쨌든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아까 민주당으로 오라고 한 것을 분석의 초점으로 본 분이 고성국 박사예요? 아니면 접니다. 그래요? 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민주당 경선이 이제 이 방송에 나가기 전에 네. 그 경선이 끝날 터인데 50대 50이죠. 민주당 전당원 투표가 50%고 여론조사가 50%. 네.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설 거고요. 네. 전당원 투표제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앞서겠지만 천정배 의원이 상당한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표를 또 가져갈 테니까. 정동영 최고위원이 밀고 있는 거죠. 네. 조직적으로 밀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열심히들 싸우라 그러고. 결론은 났죠.
오늘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결론이 났고, 이제 박원순 변호사하고 후보 단일화만 남아있는데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누가 될지 말하면 박원순 변호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당인으로서의 당신 그 자세가 뭐냐. 그리고 절 씹을 거고, 박영선 의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갖고 나중에 틀리면 당신 그게 자세냐. 이래저래 욕먹을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인데. 자, 여러 가지 그 성격적 특성이 있잖아요. 타고난 천성이 가볍고 품행이 방자하여 권위를 지킬 줄 모르고 교활하고 영악하여 여기저기 술대서 공천의 눈치를 보고 그러나 낙선하고 아니 요즘 트윗에서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낙선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대. 그건 저에게 스몰 빅몇을 매기는 거거든요. 훌륭하다 그러지 말든지 낙선 얘기를 꺼내질 말든지. 저는 이제 미리 선언을 하는데 이번에 19대 때 들어가면 다시 국회의원 안 합니다. 다시 국회의원 도전하면 20대 때는 영남에 가서 도전을 하든 강남 가서 도전합니다. 제 지역 떠나서 안전하게 당선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2번이면 좋게요. 제가 이 메시지를 민주당 지금 그 호남 의원들, 호남세가 간데서 마르고 닳도록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가슴 아픈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게 진정성 담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국회의원은요, 한 번은 하나, 5번은 하나, 묘배는 똑같이 국회의원 누구누구 이렇게 적히지, 국회의원 5선 누구누구 이렇게 안 적혀요. 그냥 자기 일생일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일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그걸 끝!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강남 가서 도전하든지 또 하게 되면, 안 하면은 영남 가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길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지역 기반으로 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답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하지, 야릇한 표정을. 정답을 미리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 시청률 팍 올라가겠는데. 민주당. 네, 민주당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참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치적 현실인데, 민주당이 고정적으로,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이니까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층이 한 17에서 20% 그 지지율이 고정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8, 90%는 혹시 박원순 변호사로 단일화가 되면 8, 90%는 그쪽으로 다 옮겨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 20%는 안 옮겨가요. 안 하든, 투표를 안 하든 아니면 괜히 빈정상해갖고 다른 데 찍든. 이런 현상이 이미 경기도 선거 때도 한 번 있었고, 김해월 선거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민주당, 후보를 꼭 나오시는 분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자존심을 살리고, 민주당의 고정적인 지지층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20%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계산법이 잘못됐고요. 20% 중에 우리가 야권연대로 다른 후보가 돼도 갈 사람들이 8, 90%는 갑니다. 근데 안 가는 1, 20% 이분들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과 그 워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약에 이제 우리 그 박영선 의원 된다고 내가 얘기했나요? 우리 쪽에? 우리 쪽은 박영선 의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박영선 의원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박원순 변호사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2번의 형식을 안고 가는 방식을, 잘 취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도 2번의 자존심, 민주당 지지자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박원순 변호사가 흡수돼서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본인의 뜻을 펴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른다. 라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또 이제 이 시민사회 운동이나 야권 전체에서 좀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박원순 변호사 내용 중심으로 가되 형식은 2번을 갖고 가는 이런 거,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듣고 평론가들이 받아 적으면서도 그럼 형태를 구체적으로 뭐로 하라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할 거예요. 워딩이 중요하죠, 워딩이. 뭐라고 말하고 그 개념 정리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정답을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PS를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2편으로 나가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이번의 힘을 겸허하게 빌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좋은 좋죠. 것 같은데. 딱 좋은데. 언론사 총수가 그 정도도 얘기 못하는 게 언론사 총수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민주당이에요. 네. 박원순 변호사를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변호사는 박원순 변호사의 힘으로 지지율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주당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민주당 이걸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민주당을 보고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들이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민주당 때문에 자기 힘으로 따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한테 그러세요, 네. 왜 나한테 딱딱거려? 민주당이잖아. 게스트를 모셔놓고. 자기가 민주당이잖아. 난 민주당 같은 건 주자 같은 거밖에 없어. 정봉주 민주당. 그런 가운데 저는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이렇게 스탠스가 구리구리하고 하고 있는 데는 사실 대단히 발빠르게 정황 판단하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좀 넓고 멀리 크게 보면요. 10월 26일 선거에서 박원순 시민사회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조금 가슴 아프거나 설사 약간의 상처가 있더라도 2번을 안고 가야 되는 게 필연이고요. 안 되게 되면 적당히 싸우고 떨어질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지 않아도 전에는 한나라당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되면 훨씬 더 나아진 거죠. 역사는 그렇게 차근차근 진일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혁명적 사고를 갖고 있어도 현실에선 야금야금 진보를 택할 줄 아는 대인의 풍목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왜 넓고 크고 멀리 봐야 되냐 하면 12월에 다시 야권이 하나 되는 그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그 다음에 혁신과 통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쪽과 민주당이 같이 가야 되는 10월 26일 선거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총선과 대선을 가기 위한 첫 디딤돌 아니에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12월에 야권 통합정당을 만드는 이 프로세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12월에 서로 상책이 난 거에 대해서 자꾸만 들춰내면서 서로 아프게 하지 말고 다소 누가 좀 손해보고 아픈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눈을 멀리 뜨고 앞을 보자. 근데 거기에 손학규 대표가 지금 관심과 의지와 12월에는 무척 의지가 강해요. 12월에는. 그래서 지금 10월 26일 선거에 있어서는 다소 손 대표가 좀 실수하거나 혹은 기분 나쁘거나 좀 만족스럽지 않게 하더라도 손 대표 의중에는 대표님 의중에는 죄송합니다. 손 대표님 의중에는 공천과 직결되어 있는 발언에는 늘 조심하고 겸손의 종교자로서 손 대표는 12월이면 손 대표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대표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아니죠. 12월까지 12월 18일까지 대표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이후는 12월 18일 전에 통합정당 전당대회를 하고 싶어요. 아니 손학규 대표는 어쨌든 공천권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영향력이 있죠. 암만 제가 인생을 영악하게 살아도 혹시 없더라도 윗사람을 존경하고 거짓말.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를 보면 현재 12월에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의지가 누가 제일 강하냐면 손 대표가 제일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보면 대권 주자로서 제일 유력하잖아요. 제일 앞서가고. 그래서 통합 전당대회, 당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10월 26일에도 2번만 다는데 동의해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민사회운동을 상책이 내는 이런 발언을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박원순 변호사 팬 미팅 한 걸 보고요. 250명 오셨잖아요. 우려했어요. 제 개인 팬카페 팬 미팅 하는데 420명이 오는데 서울시장 후보인데 250명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데 오늘 또 언론을 보니까 끝까지 무소속으로 남아서 가진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2번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형식과 절차가 대단히 스무스해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자세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리스크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아싸 건물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겠네 이렇게 되면요.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조차 민주당의 지지율에 갇힙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경영학 용어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리스크가 높단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프로핏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리스크가 클수록 이득이 높다. 언제 끝냈습니다.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서 네, 정리해 주십시오. 박영선 의원으로 단일화되면 그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민주당 내에서만 큰 문제가 없고요. 예. 그걸 바라보는 시민사회나 또 일반 예. 국민들 중에 민주당한테 마음을 다 못 주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거는 실망스러운 결과죠. 예. 그런데 네. 제 얘기의 행간을 좀 잘 보세요. 그 얘기할 때 제 눈빛을. 그래서 이제 박원순 변호사 쪽으로 가면은 실제로 이게 시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갈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독자적으로 정치에 불신을 갖고 있는 층에서 상당 부분 지지를 갖고 있지만 막상 붙어갖고 검증 과정에 들어가고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정치 공학에 능한 그쪽 집단하고 붙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밀리는 상황이 계속 와요. 이것은 조직적으로 밀릴 수도 있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그룹과 조직에서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한나라당하고 맞설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번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박원순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박원순 후보를 저쪽에서 공격하는 방패의 역할을 민주당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비록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은 아니지만 제 후임으로 또 많은 분들이 제 능력을 전수하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중심이 돼갖고 이거 좀 디펜스 해줘야 된다. 민주당이 근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뭘 수십 년을 싸우고 디펜스 능력이 있어. 아니 이게 계보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서 그러는데 이제 요즘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제가 민주당 90명 국회의원들보다 더 위력적이잖아요. 제 한마디가 민주당이 한마디 할 때마다 민주당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제가 계보를 빨리 깨라. 그럼 민주당이 이번 시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계속 주기 때문에 민주당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